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한 정보를 콕콕 집어 자세히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부동산 투자 중에 가장 일반적인 대상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도 심해지고 투자 금액도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틈새 투자로 오피스텔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은 아파트 대비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100실 미만 단지는 전매도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다 보니 세금 부분 등이 아파트와 달라서 많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택수엔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취득세는 중과되는 것인지 아닌지, 양도세율은 또 얼마인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죠. 저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오피스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호황이면 정부의 규제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오피스텔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청약시장과 달리 자격 요건이 느슨해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오피스텔의 청약 자격은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세대주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대원도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요.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과거 당첨 여부도 상관없고 거주 여건도 필요 없으니 지역 불문 청약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점제가 아닌 100% 추첨제입니다. 비조정 지역이거나 100실 이하의 단지라면 언제든 전매가 가능하며 조정 지역이거나 100실 이상의 단지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전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낼 필요가 없죠. 이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서 주거 안정도 가능하며 심지어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타주택 매입 시 또는 오피스텔 양도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입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택처럼 규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헷갈리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주택은 1주택이면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 조정지역 2주택이면 8%,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매수할 당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업무용으로 사용될지 알 수 없으므로 건축법의 적용에 따라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매수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타 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이 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분양받거나 매수한 오피스텔 소유자는 타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분에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질의응답을 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세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전 계약 체결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됨.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이죠.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상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과세 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아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전입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자체가 판단을 내릴 때에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취사 및 난방이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나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했겠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는데 공실도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매우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질의응답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에 산정된다. 즉, 과세의 기준은 주택분 재산세로 판단하면 명료해집니다. 그럼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떨까요? 일반 분양권과 오피스텔 분양권은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공급 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백문백답 중 일부입니다. 보시죠.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죠? 만약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소급해서 규제 대상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 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이 또한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법에 의한 규제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주택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업무용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받고 있는 경우와 상가분 재산세를 받고 있는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선 상가분의 재산세는 주택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재산세만 봤을 땐 주택분 고지서가 절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일반 주택이 받는 규제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타주택 매수 시 취득세가 중과되며 종부세도 중과됩니다. 주택임대 등록을 하여 종부세에 합산 배제 신고를 하였다면 상관없겠지만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이죠. 만일 다주택자라면 작은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상당한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도 시 양도세는 주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하나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여부, 주택수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아파트 대비 소액 투자가 가능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되니 공부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관련 법을 미리 파악하셔서 현명한 재테크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